다해서 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트남판 이마트, 고마트를 소개해드렸었죠. 저희 킹각 재미나이의 명도에 따라 두 편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마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 코너의 다양한 베트남 상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래쪽에 코너별로 타임라인을 정리해놨으니 참고하셔서 보고 싶은 코너를 골라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건 좋아하지만 그중 특정 가게나 제품만을 맹목적으로 찾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별 상품보단 코너별로 상품을 고르는 팁과 주의할 점 위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 바로 가실게요. 3층에서 애기 옷만 5벌을 사고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기념품 코너를 지나 옆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커피 코너가 나와요. 여기가 이제 관광객들에게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커피 생산국 2위답게 두세 칸 정도를 온갖 종류의 커피들이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G7 커피는 뭐 당연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오는 위즐 커피나 코코넛 커피도 있습니다. 근데 G7 커피의 경우엔 요즘 한국마트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서 현지에서 살 이유는 많이 줄었어요. 다른 브랜드의 맛있는 커피들도 많으니 취향껏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추천해보자면 우선 이 레전드 커피, G7이 현대차라면 제네시스에 해당하는 라인업인데 G7보다 풍미나 향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거는 티백 형식의 제품들도 팔고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좋아요. 코코넛 말고 두리안 커피도 있는데 내가 두리안 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용으로는 좀 그렇고 혼자 먹는 용으로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가격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점보다 훨씬 쌉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 분쇄 원두로 된 상품들은 이 커피핀 없이는 못 내려 먹는 친구들이에요. 선물용으로 가져가서 깠더니 가루로 돼 있어서 못 마시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품 옆에 보면 보통 다 먹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커피핀도 같이 팔고 있으니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싸리 핀까지 함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쇄 원두 상품 중에는 이렇게 나폴레옹 그림이 그려진 게 꽤나 괜찮아요. 과자 중에서는 기념품으로 많이들 사오는 코코넛 과자나 각종 젤리 종류가 있는데 면세점보다는 확실히 싸요. 그거 말곤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굳이 추천드리자면 이런 치즈 과자들이 있습니다. 치즈맛 웨하스라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베트남, 하나는 인도네시아 제품입니다. 칼치즈는 뽀또 향이 센 웨하스고 나바티는 뽀또 베이스에 분유랑 짠맛이 가미된 느낌이니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라면 코너입니다. 여기는 꼭 들르셔야 돼요. 베트남이 2021년부터 한국을 제치고 1인당 라면 소비국 1위가 된 거 알고 계시나요? 그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국에선 먹어보기 힘든 특이한 라면도 많이 있어요. 자세한 건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베트남판 농심인 하오하오의 라면들을 싹 리뷰해드릴 테니 땡기시는 맛으로 골라서 사보세요. 김치 맛도 있습니다. 베트남 라면은 끓이는 게 아니고 그릇에다 다 때려 붓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완성이에요.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특이한 거더라고요. 한국 라면들도 많이 진열돼 있는데 한국에서 못 보는 브랜드도 있고 이건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괜히 이런 게 잘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오빠들에 대한 과도한 환상 같은 게 생겨버리면 저 같은 오빠들이 본의 아니게 국격을 훼손시키게 되거든요. 제조사엔 죄송합니다만 히트는 안 쳤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닭 라임 맛도 있습니다. 많이들 다룬 제품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먹어봤네요. 딱 불닭볶음면에 라임 주스 한 바퀴 두르고 고수향을 살짝 첨가한 맛인데 전 오리지널보다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베트남 말고 멕시코 같은 라틴 지역을 노리고 출시한 제품인데 해외 배송은 가격이 개탄스러우니까 베트남 오신 김에 보이면 하나씩 쟁여가셔서 트라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에선 보기 힘든 베트남만의 상품 중에 또 이 죽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만 보면 라면 같은데 라면같이 다 쏟고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육수 맛은 베트남 라면과 비슷합니다. 아침을 꼭 챙겨 먹는 베트남 문화에 맞춰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같은 느낌으로 여기선 수요가 꽤나 있어요. 이것도 거의 라면만큼 다양한 맛이 있는데 평소 아침에 뭔가 안 먹으면 속이 허전한 스타일이시라면 한 번쯤 사두고 간단하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보니 예전에 신혼 때가 생각나네요. 얘가 아프길래 죽을 좀 줘야겠다 싶어서 집에 있는 이 제품에 물 부어서 건네줬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거의 일주일을 길게 굶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죽 사오는 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네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한국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국뽕이 좀 차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쌈장에 고추장에 김치에 뭐 다 팔고 있어서 베트남에서 살아도 한식 때문에 힘들 일은 없겠다 싶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한국 제품들이 해외에 진열돼 있는 걸 보면 또 신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 청정원 굴소스가 여기선 이금기보다 몇 배는 비싸네요. 아니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또 이 김이 요즘 너무 수출이 많이 돼서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있다는데 이걸 보니 확 와닿네요.
다음으로는 육류, 생선 코너입니다. 육류는 닭발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한국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이 소세지, 여기가 특이한 지점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세지도 있지만 역시 베트남 햄하면 짤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분부 후에 같은 쌀국수를 시키면 들어가 있는 덩어리 같은 무언가, 식당 가면 바나나 잎에 쌓여있는 무언가, 바로 게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진 고기나 햄을 찌거나 튀겨 만든 덩어리를 총칭하는 말인데 이거의 유래나 자세한 정보에 대해선 다음에 한번 제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음식이라 이렇게 소세지 코너에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궁금하시면 하나쯤 사보셔도 되지만 식당에서 많이 팔기도 하고 돼지 지방 때문에 국내 반입은 불가하니까 여행 중에 하나 맛본다는 생각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생선 코너는 베트남에서 요리해 먹을 일이 없으니 살 건 없는데 대신 여긴 메콩강 같이 큰 강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신기한 민물고기들이 많이 있으니 냉동 아쿠아리움 온 감성으로 구경하는 재미는 꽤나 쏠쏠합니다. 그리고 야채랑 과일 코너, 여기가 한국 사람들에겐 가장 현타가 오는 구간인데 한국에서 비싸면 배 하나에 5,000원, 사과 3개 10,000원 이렇게 사 먹다가 여기 과일 가격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싸야 3개 10,000원 하는 망고가 여기선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잭프루시나 용과 같이 한국에선 낯선 과일들도 싼 값에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요. 진짜 처음 본다 싶은 과일들도 널렸습니다. 과일 코너만 해도 한국의 2-3배 규모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과일들은 있지만 한국에 있는 과일 중에 여기서 못 본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찾아보자면 참외나 복숭아 정도려나요? 다음은 소스랑 조미료입니다. 여기도 은근히 살 게 많은데 제가 몇 번을 추천드린 이 친수 칠리 소스는 당연하고 능맘 같은 피쉬 소스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칠리 소스는 이미 한국에도 많고 다른 소스들은 관광객들이 사시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고추 사태 칠리 소스는 사볼만 합니다. 진짜 추천드릴 건 이 소금들인데요. 새우, 꽃게, 라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냥 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원료의 감칠맛이 같이 나서 정말 맛있어요. 한 통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종류별로 하나씩 쟁여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트에 왔으면 또 델리 코너를 빼먹을 수 없죠. 우선 전골류에 환장하는 베트남 사람들답게 김치 전골을 포함해서 다양한 전골 상품들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김밥을 포함해서 떡밥이나 스파게티 같은 종류들도 많이 있는데 한 그릇에 3,000원을 안 넘네요. 각종 치킨 종류들도 있으니 취향껏 고르셔서 호텔에서 야식으로 땡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이커리 코너에는 일단 베트남의 상징 반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희한한 빵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위에 짜봉을 올려놓은 케이크가 특이하면서 괜찮거든요. 자, 이제 계산해야... 뭘 이렇게 많이 산 건지. 베트남 마트는 계산대 옆에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요? 그렇죠. 이래야 고객이 왕이죠. 한국에서는 물가는 안 내리면서 점점 셀프로 해야 될 게 늘어나서 이게 맞나 싶은 요즘입니다. 근데 바코드를 찍어도 끝이 없네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는 한 30만원어치는 거뜬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0만원? 아니 다 해서 5봉지가 나왔는데 이게 10만원 밖에 안 나오네요. 이 중에 기념품은 3만원 정도를 샀는데 비슷한 양을 면세점에서 샀다면 7만원은 거뜬히 넘었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면 비행기 탈 때까지 물건들을 들고 이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더 싸게 더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으니 제 생각엔 개이득이거든요.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맨날 보던 면세점 제품 말고 이런 특이한 선물을 받으면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다 돌았습니다. 와, 마트 한 바퀴 도는데 거의 3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다음에 베트남 여행 가시면 마트엔 한번 꼭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베트남 다녀오시고 이 영상에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 베트남 여행 가시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한번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tạm biệt.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 부탁을 빼라니까.